마이클 막스. 그는 세계 각국의 공장을 인수하는 회사의 최고 결정자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로서 막스는 두 나라에 있는 100개 이상의 공장 체인을 감독하고 있다.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에 퍼져 있는 모든 공장에 대한 정보는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노트북 컴퓨터로 보내진다. 재고 물량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아요. 자금 유입은 아주 좋고 캐시 플로우도 양호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기대한 대로네요. 세계 시장에서 가전제품 제조 회사들 사이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 개발과 애프터 서비스 부문에 자본을 집중시키면서 수익성이 낮은 공장들은 하나씩 없애고 있다. 막스는 이런 공장을 원하고 있다. 쓸모있는 공장들을 인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가 계속 생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하기 때문이죠. 우린 효율성과 박리담의 전략으로 움직이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막스의 공장 제품에는 그의 회사 이름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가전제품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스타 브랜드를 위해 작업하는 것이다. 우린 카시오, 제록스, 슈렛 패커드, 소니 에릭슨에 납품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업들의 이름이고 그 회사 브랜드가 시장에서 잘 해나가야죠. 이렇게 숨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막스가 노리는 새로운 타겟은 바로 일본이다. 2002년 10월 막스의 회사는 아이치현의 한 공장과 직원들을 인수했다.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 미국인이 날아왔고 생산 라인은 완전히 개조됐다.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자체 생산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시장이 커다란 변화가 닥친 것이다. 새로운 사업, 즉 전 세계의 공장과 종업원을 인수하는 사업이 등장했다. 우리는 베일에 쌓여있는 한 거대한 제조기업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제조업계의 선풍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주인공 마이클 막스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세계 전자산업을 이끄는 이곳, 미국 실리콘밸리. 여기는 숨어있는 기업 플렉스트로닉스사의 미국 본사다. 막스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다. 2002년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총 매출은 134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에 15배나 급상승한 것이다. 아쉬 바르도와즈는 회계 담당 부사장이다. 막스에게는 공장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제안이 계속된다. 지금 공장과 사업 계획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어요. 커들다이스가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얼마나 굉장한데? 1억 5천만 달러짜리? 아니면 2,500만 달러? 매일 이래요. 종잡을 수가 없죠. 지금 곤경에 처한 많은 회사들은 누군가가 인수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의 회사는 굉장한 보물로 바뀌게 되죠. 막스는 전자제품 하청 제조업을 하고 있다. 전자제품을 하청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이다. 회사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장들을 팔아서 인력과 자본을 연구개발과 애프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때 공장 노동자 또한 거래의 일부다. 전자제품 하청회사는 공장을 산 다음 제품을 하청 제조한다. 플렉스트로닉스사의 공장에서 하청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데일 컴퓨터의 서버, 모토로라의 휴대폰,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 앱슨 프린터,
제록스 복사기 등이다. 세계 시장에서 플렉스트로닉스사는 하루에 5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주문서에 브랜드를 달게 된다.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회사는 숨어있는 거인 기업이라고 불리운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직원은 9만 5천 명에 이른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생산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대량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맡고, 첨단 기술 제품은 전문 인력을 가진 선진국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프랑스 라발,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지방 도시에 플렉스트로닉스사가 인수한 휴대폰 공장이 있다. 전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제조회사인 알카텔사의 소유였다. 2001년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에 거품이 빠지면서 알카텔사는 타격을 받았다. 사업 실적이 나빠졌고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새 공장 관리자 아래 830명의 종업원 모두를 고용 승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종업원들이 무척 불안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수자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걱정은 더욱 심했죠. 하지만 알카텔사는 플렉스트로닉스사에게 공장을 파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공장이 계속 돌아가길 원한다면 말이죠. 파리에 본사를 둔 알카텔사는 해저 케이블, 광섬유와 통신위성을 포함해 다양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를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2003년 4월 주주총회에서 서지 추록 회장은 공장 없는 회사라는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지역에 퍼져 있는 알카텔사의 생산 공장 체인을 12개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장을 살 바이어를 찾기 위해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를 11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대폭 줄일 거고요. 이것은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알카텔사는 투자의 길을 택했다. 인력과 자본의 상당 부분을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다. 회사는 약 500명의 디자인 엔지니어들을 상품 개발에 투입시켰다. 그들은 3개월마다 신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회사는 또한 휴대폰 시장의 미래를 주시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연구 개발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다. 이건 여성을 겨냥한 휴대폰입니다. 여성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서 정보용 모드로 또는 카메라 모드로 해서 팔찌처럼 착용할 수 있죠. 한번 써볼까요? 조종 장치가 모자의 가장자리에 달려 있고 모든 정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신상품이 개발될 때마다 생산 공장의 설비는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이 상승한다. 알카텔사가 공장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까지 운영하는 일은 앞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은 전자제품 하청 제조업체한테 맡게 됩니다. 그들이 제조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새로운 경영 방식이 라발 공장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알카텔 시대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비용 절감 체제의 도입이다. 부품은 제조 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목표는 이것을 70%로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휴대폰용 회로기판 샘플이다. 엔지니어들은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더 값싼 부품을 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오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트랜지스터.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부품이다.
엔지니어들은 이번에 신설된 부품 구매 부서로 향한다. 이 방에는 전 세계 정보가 결집된 플렉스트로닉스사 소유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은 제한된 인원에게만 주어진다.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전 세계 공장에 공급되는 수백만 개의 부품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 지금 찾으시는 트랜지스터 부품의 경우는 품질은 같지만 가격은 더 싼 걸로 보여드리죠. 얼마나 싸죠? 0.78센트예요. 그럼 현재 부품 가격보다 40% 아니 50%더 싸네요. 그렇죠? 독일 제조업체가 만든 이 부품은 지금 회사가 쓰는 부품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전자부품은 창고 선반위에 진열된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전 세계 공장을 위해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구매력에 힘입어 부품 공급업체들과 가격을 협상할 때는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개별 공장은 부품 제조업자들과 직접 협상하지 못하게 돼 있다. 플렉스트로닉스 미국 본사의 부품 구매 부서가 세계 각 지역의 자사 공장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구매 방향에 대한 지침을 준다. 제품들마다 가격이 변화무쌍하죠. 2주마다 협상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공급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라발 공장의 안내서다. 알카텔사를 위한 휴대폰 제조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다른 회사들의 주문도 받고 싶어한다. 자동차, 산업장비, 항공, 그리고 군용 장비까지 생산하면서 휴대폰 생산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 설치된 생산 라인으로 항공기용 프로기판을 만들고 있다. 전자제품 하청 공장들은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다수의 제품을 주문받길 원한다. 그래야 경제 불황이 특정 품목의 하청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공장 가동률은 타격을 받지 않게 된다. 공장장들은 매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받는다. 자,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공장 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공장에 대한 거죠. 플렉스트로닉스사의 공장들은 서로 경쟁 상대다. 최고의 가동률과 최고의 이익률을 내기 위해서다. 막스의 경영 철학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제조 공장이 살아남으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도입니다. 사업을 다각화해서 우리의 영역을 알카텔사의 휴대폰 생산 너머로 확장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든가 특정 제품 시장의 불경기 때문에 회사가 동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막스는 플렉스트로닉스사의 공장을 향해 세계 각국을 날아다닌다. 오늘 행선지는 멕시코. 북미와 남미의 영업 담당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3,000개의 전자제품 하청 제조업체가 있지만 시장은 5개의 거대 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플렉스트로닉스사도 그 중에 하나다. 2002년 막스는 처음으로 회사를 매출 랭킹 1위에 올려놓았다. 다른 회사들이 불안해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상이 되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업입니다. 정확히 9천억 달러냐 7천억 달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규모가 엄청난 시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석유 산업,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세계에서 정말 거대한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최소한 7천억 달러의 시장,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입니다. 멕시코 공장에서는 컴퓨터 서버를 생산한다. 막스는 생산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시했고 플렉스트로닉스사의 모든 공장들이 똑같은 작업 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 공장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
앞 단계에서 작업한 사람은 품목을 다음 단계의 사람에게 건네준다. 그 품목을 받은 사람은 먼저 앞 단계의 사람이 일한 것을 점검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시작한다. 앞 단계의 작업자는 다음 단계의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모두가 일일이 품목을 점검한다. 불량품의 수를 줄여서 낭비될 뻔한 시간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작업 절차는 한눈에 잘 알아보도록 표시되어 작업대마다 붙어 있다. 모든 절차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같은 방식이 세계 공장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작업이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옮겨지더라도 언어만 바꾸면 새로운 공장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일궈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공장이 잘하기보다는 모든 공장이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공장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스마일 곡선은 수익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늘날 전자산업의 캐치프레이즈다.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상품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품 개발에서 부품 생산, 제조, 그런 다음 판매와 애프터 서비스로 이어진다. 막대 그래프를 보면 각 단계의 부가가치가 드러난다. 즉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최고의 부가가치는 상품 개발과 애프터 서비스에서 나타난다. 제조는 가장 수익이 낮은 분야다. 막대 그래프를 손으로 연결하면 스마일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름이 스마일 커브다. 이 개념에 근거해서 많은 OEM 회사들이 공장을 팔고 인력과 자본을 상품 개발과 애프터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 개념을 생각해낸 사람은 대만 재계의 거물인 스탠 쉬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와 친분을 갖고 있는 스탠 쉬는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대만의 컴퓨터 회사 에이서의 창업자다. 현재 그는 대만 총통 천수입엔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이 공정에 처할 때 제가 느낀 점은 이 연구 개발과 애프터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 시장은 여지러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용하는 부품이 규격화되고 작업 공정이 디지털화되면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기는 간단해졌다. 그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OEM 회사들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공장 시설에서 벗어나려 한다. 전자제품 하청업체는 이들의 하청 생산을 전담하여 저수익 사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고 있다. 막스는 세계 각국의 공장을 인수해 플렉스트로닉스사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런 그가 지금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제조업체들은 아직도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청업체에게 생산을 맡기기보다는 최고 수준의 기술로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막스는 주주회의에서 일본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설명한다. 일본 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2,500억 달러에 달하죠. 3%가 하청이고요. 이 시장이 개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개방은 추세이고 일본은 기회의 땅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변하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막스가 일본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2002년 아이치현 코마케에 있는 카시오 컴퓨터 공장을 인수할 때였다. 이 공장의 주력 상품은 디지털 카메라. 막스는 이 공장의 미니어처 기술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많은 기능을 아주 작은 지역판에 담는 기술이다. 미국에서 날아온 브렛 비셀에게 새로운 공장의 관리 업무가 맡겨졌다. 오늘 이 공장은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수중에 넘어갔다. 뛰어난 기술을 지닌 224명의 전직 카시오 직원들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 승계됐다. 여러분 앞에 변화가 놓여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도전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산업의 일원입니다. 카시오 시절 공장장이었던 카즈오 카네코의 새로운 임무는 비세를 보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복잡한 심정일 겁니다. 긍정적인 기대와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극도로 불안한 정신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저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경쟁력은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막스는 올해 36세인 비셀의 경력에 매료됐다. 비셀은 토시바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었는데 그것이 공장장으로 발탁된 이유였다. 최근에 많은 공장들을 방문했어요. 공장 종업원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당신과 얘기하는 것도 좋았죠. 당분간 대화 시간을 계속 갖기로 합시다. 막스는 비셀에게 카시오 공장을 최대한 빨리 하청 공장 체제로 전환시키라고 지시했다. 미국인 관리자의 임무는 그 공장을 현재 우리 공장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은 일본인 관리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이것이 비셀의 명확한 임무입니다. 브라질 공장에서 3명의 엔지니어가 일본으로 오게 됐다. 그들은 현재의 생산 라인을 전 세계 플렉스트로닉스 공장에 설치된 방식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한 달 예정의 개조 작업이 시작됐다. 브라질 엔지니어들은 헝가리에 있는 공장을 지침대로 구조 조정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전 생산 라인의 배치도를 떼내고 브라질 엔지니어들이 제안한 새로운 배치도를 붙여야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팀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이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서 생산 속도를 정하고 종업원들이 작업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만들게 해 생산성을 높였다. 인건비가 비싼 일본에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2003년 2월) 인수한 지 4개월 후 브라질 엔지니어들과 이곳 생산부서는 작업 라인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자, 열심히 합시다. 준비, 시작. 일본인 종업원들은 브라질 사람들의 지침대로 테이블 배치를 바꿨다. 개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이 현장에서 조정되기도 했다. 일본인 측은 컨베이어 벨트의 일부를 그대로 남겨놓았다. 생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엔지니어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면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을 멈출 수가 없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플렉스트로닉스 공장의 일관된 생산 방식과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인 직원들의 요청은 거절됐다. 마르코, 컨베이어 벨트를 제거하세요.
결국 이 일본 공장의 생산 라인은 플렉스트로닉스 제국의 다른 공장들과 똑같이 만들어졌다. 브라질 엔지니어들이 고국으로 출발한 후 본격적인 생산 라인이 가동됐다. 피셀은 2주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종업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없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하지만 능률적인 작업 속도를 유지시켜주던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지자 효율성은 이전만큼 높지 않았다. 피셀은 1인당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졌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제가 보기에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초요? 예. 그건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예. 9.7초로 줄여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로요? 예. 그럼 이번 주 내란 말이죠. 예, 당신만 믿을게요. 일과 후에 시작되는 영어 수업. 이 회사에서 쓰이는 언어는 영어다. Separate your scalps. Separate my scalp. Very good, thank you. Okay, all together. One. 세계 각국의 공장들과 전화와 이메일 연락이 늘어남에 따라 영어는 업무상 필수 요소가 됐다. L and R. Toshi, please. Rain. 종업원들은 수업료의 일부만 내면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Well done. It looks like rain. It looks like rain. Good. Okay. One more time. Let's go. It looks like. It looks like. One more time. It looks like. It looks like rain. Okay. Rain. Rain. Range. Range. Well done. That's it. 영어가 정말 필요해요. 다른 공장들과 이메일을 교환하거든요. 제 메일은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가 뒤섞여 있어서 받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곤 하죠. (2002년 6월) 생산 라인을 개조한 지 4개월 후 비셀은 공장의 내부 배치도를 완전히 바꿨다. 여기가 다 새로 생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초기 단계에서 결함을 발견하는 DFT 프로세스를 이용했고요. 또 안테나 제조와 포장 단계를 없애서 생산 라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종업원들을 훈련시켜서 고용인 수를 줄였고요. 그러자 이런 공간이 생겼고 생산 라인은 전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생긴 공간은 3,000평방미터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체 공간의 15%에 해당한다. 비셀은 디지털 카메라 외에 다른 상품의 하청 주문도 확보해서 이 공간을 다양한 생산 라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휴대폰, 자동차 장비,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해 비셀은 새로운 마케팅 부서를 창설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책임자들은 전에 생산 라인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이다. 일본의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따내기란 절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 누군가는 우리에게 하청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종류의 상품이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린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막스는 이 일본 공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5개의 전자제품 하청업체가 소니, NEC 등의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7개의 공장을 사들였다. 시장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린 세계 각국의 고객사를 위해 일하면서 고객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사들은 제조업체이지만 우리도 생산에 참여하면서 모든 게 완전해지죠.
일반적으로 일본 회사들은 우리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는 회사와 손을 잡는 것이 자기 회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하청업체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모든 눈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광동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자랑한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이미 8년 전에 업계 최초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내에 17개의 공장이 있다. 이처럼 빠른 출발은 회사를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플렉스트로닉스 중국 공장의 주력 상품은 휴대폰이다. 모토로라와 소니 에릭슨은 물론 중국 내 제조업체 모두 생산 작업을 플렉스트로닉스사에 맡긴다.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직원은 중국 본토에만 3만 5천 명에 이른다. 사실상 회사 직원 전체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휴대폰 시장이 됐다. 2002년 당시 휴대폰 가입자 수는 2억 명 선을 넘어섰다. 그 후 시장은 계속 빠른 성장세에 있고 40개의 OEM 회사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전자제품 하청업체들은 신규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서 막스가 플렉스트로닉스사를 시작하던 시절과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늘 더 빠르고 더 싼 것을 원하죠. 그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고객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 그 자체 때문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특히 작년에는 시장의 경쟁 정도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비용 절감 경쟁은 저렴한 가격에 달려있고 중국의 휴대폰 시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전자제품 하청업체들은 제품 생산에서 수익을 내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수익성이 낮은 분야라서 가격 경쟁은 이미 힘든 사업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이러한 난관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스는 전에 보지 못했던 장애물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I'm just wondering what reporter it is. 2001년 막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Okay, I'll see it. 생산에 중점을 두었던 종전의 사업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Okay. 막스는 디자인 사업을 시작해서 플렉스트로닉스사의 자체 휴대폰을 개발한 다음 제조업체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OEM 하청 생산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OEM 주문사가 플렉스트로닉스사가 개발한 제품을 산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게 된다. 이는 OEM 주문사들에게도 이익이다. 처음부터 상품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막스의 결단이다. 업계에 대한 비전, 즉 이 업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예상은 늘 옳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품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OEM 사업인 겁니다. 디자인 사업은 전문 지식을 지닌 산업 디자이너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런 기술을 지닌 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휴대폰 개발은 이렇게 소수의 팀으로 시작됐다. Visual personality, and then of course the costs associated. 최초의 휴대폰 모델과 요즘 우리 모델을 비교해보면 이미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아직도 각진 느낌이에요. 이쪽 면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런 구석에서도 곡선을 늘리려고 해보세요. 휴대폰 뒷면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앞면만 우선 바꾸고 뒷면은 차기 모델 개발할 때 작업할까요? 이것이 플렉스트로닉스사가 중국 시장을 위해 최초로 개발한 휴대폰이다. 브랜드 이름이 놓일 곳에는 로고라고 써있다. OEM 주문사의 로고가 들어갈 자리다. 2003년 5월
OEM 주문사는 이 휴대폰을 시장에 내놓았다. 막스가 디자인 사업에 착수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대답은 대만에 있다. 대만의 전자제품 하청업체는 중국 본토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두려운 라이벌이 됐다. 막스는 디자인 사업이 이 라이벌을 저지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스테펀 리는 대만 제1의 전자제품 하청업체인 아리마 그룹의 회장이다. 리는 중국 본토를 겨냥한 최고급 카메라폰에 그룹의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天线要这样子。可以伸缩。 이 제품엔 모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네, 지금 5개나 6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사분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주력 생산한 품목입니다. 대만 내 전자제품 하청업체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의 수는 모두 4천만 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플렉스트로닉스사의 6천만 개 기록을 맹렬히 뒤쫓고 있다. 미국의 전자제품 하청업체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세계 각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정말 압도적이죠. 하지만 상품 개발과 디자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술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대만 회사의 디자인 사업은 이미 그 성공이 입증됐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OEM 주문사를 위해 생산하기 시작한 PC는 대만 경제의 핵심적인 수출품이 됐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노트북 컴퓨터의 60% 이상이 대만 기업에서 만들어진다. 그중 대부분이 전자제품 하청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다. 대만의 전자제품 하청업체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제조회사로서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자랑한다. 이 회사의 PC 개발 능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바로 휴대폰이다. 아리마 그룹의 디자인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리는 중국 본토의 난징에 연구개발 센터를 열었다. 난징은 50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 도시다. 고도로 숙련된 젊은 인적 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인건비가 대만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2003년 7월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아리마 그룹의 신입사원들은 인민해방군 군사훈련을 받는다. 1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27명의 중국 엘리트들이 최종 합격했다. 이것은 대만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훈련이다. 下一名，团队要相互理解。团队就是集体的智慧，集体的荣誉。团队要相互友爱，团队要心连着心。团队就是要让大家形成一个整体。好，团队需要关心和友爱。准备着，师范准备着，前面困难中走，华丽勇往直前，前面困难中走，华丽勇往直前。走。 你放心，我们永远支持你。我来了。注意迎合。好。好，感谢队友这么。 대만과 중국 본토가 연계되어 있는 한 우린 천하무적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막스는 위기를 감지했다. 플렉스트로닉스사 고객의 일부가 대만의 전자제품 하청업체에게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고객들이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을 찾아 다른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고객 권리에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고객들은 디자인도 원한다. 그래서 우린 디자인 사업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고객들은 다른 회사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죠. 막스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디자인 사업을 감행했다. 대만 라이벌의 디자인 기술과 맞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막스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인수다. 그는 세계를 다니며 휴대폰 디자인 회사를 찾고 있다. 플렉스트로닉스사가 원하는 첨단 디자인 기술을 지닌 회사가 필요하다. 대답을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디자인이 전면에 등장한 이슈라는 거죠. 디자인 회사를 알아봐야 돼요. 디자인 우리는 회사는 어디에 있죠? 어딨냐고요? 핀란드요. 네, 대부분 핀란드에 있죠. 막스는 핀란드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를 주목하고 있다. 760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다. 차세대 휴대폰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여러 고객 중에서도 소니 에릭슨이 주요 고객이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여기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회사의 디자인이 어떤지를 평가해야 돼요. 실력만 알면 되죠. 이 회사에 좋은 디자인 팀이 있으면 그 팀을 계속 이용하면 되거든요. 카메라는 물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마이크로셀의 신규 사업팀도 좋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 회사에서 특허 출원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걸요? 우리가 이 회사를 산다면 홈런을 치는 거네요. 회계장부를 봅시다. 5개월간의 협상 끝에 핀란드 디자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이 8월에 체결됐다. 가격은 무려 8천만 달러다. 우리 생각에 마이크로셀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장 오래된 휴대폰 디자인 회사예요.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와도 아주 잘 맞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빠른 회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회사 말이에요.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3년 또는 4년 동안 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시장엔 더 이상 맞지 않죠. 무에서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것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회사가 전에 접하지 못했던 위험을 동반할 수도 있다. 막스는 큰 도박을 시작했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이제 베일 속의 전자제품 하청업체라는 경계를 벗어나 제조업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막스는 큰 결단을 내렸다. 플렉스트로닉스사는 상하이에 18만 평방미터의 넓은 땅을 사서 그곳에 거대한 공장을 새로 세우기로 한 것이다. 막스는 플렉스트로닉스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매물로 나온 공장만 사들인다면 생산성이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12월에 공사가 끝나면 곧 휴대폰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회사들 또한 상하이 부근에 막대한 공장을 짓고 있다. 전자업계는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 막스는 더 많은 하청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개발에 뛰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누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될까? 베일 속의 이 거대 기업은 오늘도 도전과 공격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